오늘 이야기할 기업은 네오티스입니다. 최근 시장에서 AI 수혜, PCB 드릴, 비트 마이크로비트 쇼티지, 국내 유일 공급사 같은 단어와 함께 자주 언급되면서 주가가 강하게 움직였고, 실제로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이력까지 겹치면서 이게 단순 단기 테마인지 아니면 구조적 성장 초입인지를 구분해야 하는 국면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네오티스는 단순히 AI 한 단어로만 설명하기엔 사업의 결이 꽤 복합적입니다. 회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초정밀 가공 기술을 바탕으로 PCB 가공용 마이크로비트 드릴, 자동차 모터용 샤프트, 렌즈 연마기 강압 기계, 이 세 축을 동시에 굴리는 제조 기업입니다. 이 구조가 중요한 이유는 AI 테마로 들어왔다가도 실적은 자동차 강학에서 받쳐줄 수 있고, 반대로 자동차 사이클이 주춤해도 AI 서버 고다층 PCB 쪽에서 마이크로비트가 당길 수 있는 식으로 실적 동력이 한 줄이 아니라는 점 때문입니다. 즉 시장이 어떤 테마로 주목하든 결국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 회사는 공급이 빡빡한 초정밀 소모성 공구를 파는 기업이냐 아니면 단순 부품업체냐. 여기서부터 승부가 납니다. 1. 네오티스가 진짜로 파는 것 마이크로비트의 본질. 마이크로비트는 PCB 기판에 미세한 구멍을 뚫는 초정밀 공구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한번 팔고 끝나는 장비가 아니라 사용하면 닳고 부러지고 교체되는 소모성이라는 점입니다. 수요가 늘면 단순히 매출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반복 구매의 파도가 생깁니다. 그리고 최근 AI 서버 고도화 흐름에서 자주 나오는 논리가 하나 있습니다. AI 서버가 고성능화될수록 기판은 더 복잡해지고 더 많은 층을 쌓고 더 단단한 소재를 쓰게 되고 그러면 구멍을 뚫는 공정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그 결과 드릴에 요구되는 강성 정밀 도내 마모성이 올라가고 교체 주기가 짧아질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 구조를 메리츠증권 리포트를 인용한 기사에서도 PCB 층수 증가, 드릴링 비율 상승, 교체 주기 단축 드릴 비트 공급 부족 심화라는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이게 왜 쇼티지로 연결되냐? 마이크로비트는 아무나 증설한다고 바로 되는 제품이 아닙니다. 초정밀 가공 공정, 품질 안정성, 고객 인증, 수율과 납기 이런 게 얽혀서 수요가 튀는 순간 공급이 즉각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 산업을 볼 때 수요 증가만 보지 않고 공급이 얼마나 빠르게 따라갈 수 있느냐를 같이 봅니다. 공급이 못 따라가면 가격 협상력이 생기고 가동률이 올라가고 마진이 달라지니까요. 실제로 블로터 보도에서는 네오티스가 마이크로비트 CAPA를 단계적으로 늘리는 계획을 언급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시점 기준 생산 능력이 약 3,600만 개 수준이었고 설비 투자로 상반기 4,200만 개, 하반기 4,800만 개까지 확대하는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이 대목이 오늘 대본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AI 수혜주라는 말은 흔하지만 실제 설비 투자와 캐파 확대가 숫자로 붙는 기업은 훨씬 드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투자자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AI 때문에 오른다가 아니라 이 회사가 증설한 물량이 실제로 판매로 꽂히면서 매출과 이익이 구조적으로 레벨업하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이 사업 포트폴리오 3축 샤프트, 마이크로비트, 렌즈 연마기. 네오티스는 마이크로비트만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자동차 모터용 샤프트도 큰 축입니다. 매일경제 종목 기사에서도 네오티스의 사업을 PCB 마이크로비트 자동차 모터용 샤프트 렌즈 연마기로 정리하고 자동차 쪽은 해외 글로벌 고객사와 거래 이력이 있다는 점을 언급합니다. 또 하나가 렌즈 연마기입니다. 네오티스는 2021년 7월 강진정밀 인수로 렌즈 연마기 사업을 추가했다는 설명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 렌즈 연마기 사업은 왜 갑자기 강하기냐라는 의문을 낳지만 관점을 바꾸면 오히려 선명해집니다. 네오티스는 결국 초정밀 가공이 본업입니다. 초정밀 절삭 공구와 초정밀 기계는 기술 기반이 겹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것을 사업 확장 혹은 포트폴리오 다변화로 읽습니다. 최근 기사에서도 매출 구성 비중을 마이크로비트 샤프트 렌즈 연마기로 나눠 보여주며 네오티스가 특정한 제품에만 매달리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3. 최근 주가가 왜 이렇게 민감했나 실적 수급 규정 투자 경고. 최근 네오티스 흐름을 보면 단순 호재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주가가 급등하면 항상 따라붙는 3종 세트가 있습니다. 첫째, 이야기 테마. AI 서버, 고다층 PCB, 드릴, 비트 쇼티지, 국내 유일 공급사 이서사가 시장에서 강합니다. 둘째, 실적 숫자. 실적이 받쳐주지 않으면 테마는 금방 꺼지는데 네오티스는 시장에서 가동률, 캐파, 턴어라운드 같은 단어가 함께 움직였습니다. 특히 풀가동 유지 같은 표현은 기대감을 크게 만듭니다. 셋째, 수급과 규정. 급등 국면에서 한국 시장은 투자 경고 투자주의 규정이 수급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네오티스는 실제로 주가 급등에 따른 투자 경고 종목 지정 공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게 무서운 이유는 투자 경고가 붙으면 심리가 갈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무서워서 던지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악재 해소 단기 공포로 받아서 더 공격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커지고 캔들이 길어지고 거래 대금이 커지는 국면이 자주 나옵니다. 실제로 매일경제 종목 기사에서도 당시 흐름을 상승폭 확대, 외국계 매수 유입 같은 표현으로 묘사하면서 단기 수급이 민감하게 붙었다는 느낌을 줍니다. 4. 공시 체크포인트 매출 손익 구조 변동은 힌트다. 네오티스를 분석할 때 공시에서 꼭 확인해야 하는 포인트는 단순히 수주 공시가 떴다가 아닙니다. 진짜 힌트는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같은 공시입니다. 이 공시는 보통 실적이 예상보다 크게 바뀌는 구간에서 등장합니다. 실제로 2026년 2월에 네오티스가 해당 유형의 공시를 제출한 기록이 확인됩니다. 이 공시가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의미하는 건 단순합니다. 뭔가가 변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대체로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마이크로비트 쪽 단가 물량이 동시에 개선, 자동차 샤프트 쪽이 회복, 광학렌즈 연마기 쪽에서 수익성이 튀었거나 일회성이 섞임. 여기서 투자자가 해야 할 행동은 명확합니다. 공시 제목만 보고 흥분이 아니라 분기 연간 실적 흐름에서 어느 사업부가 이익을 밀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비트가 이익을 민 거면 구조적일 확률이 높고 반대로 일회성 환입, 일시적 비용 감소 등이면 다음 분기에서 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밸류에이션 PER이 높아 보일 때 무엇을 비교해야 하는가? 네오티스는 숫자만 딱 보면 PER이 높다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업 정보 페이지에서는 기준 시점에 따라 PER, PBR 같은 지표가 제시됩니다. 그런데 이런 구간에서 PER 하나만 보면 판단이 엇나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네오티스는 지금 시장에서 이익이 레벨업하는 구간으로 기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과거 이익 기준 PER이 높게 찍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바꿔야 합니다. 과거 PER이 아니라 증설 이후 이익 레벨 내년 추정 기준으로 비싸냐 싸냐를 봐야 하고 또 자동차 부품 평균 PER 같은 엉뚱한 비교보다 드릴 비트마이크로 공급 부족의 구조를 공유하는 피어 관점이 더 합리적입니다. 실제로 메리츠증권 코멘트를 인용한 기사에서는 국내 유일 드릴 비트 쇼티지 수혜주로서 재평가 기대와 함께 글로벌 피어 대비 저평가라는 논리를 제시합니다. 이게 정답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시장이 왜 이 종목을 단순 테마 이상으로 바라보는지 그 논리 구조는 여기 들어 있습니다. 6. 차트 기술적 관점 지금 구간에서 흔히 나오는 패턴과 대응. 네오티스처럼 뉴스와 테마가 강한 종목은 차트가 대체로 3단계로 움직입니다. 1단계 조용히 오르다가 어느 날 거래 대금이 터지며 인지도가 생깁니다. 2단계 급등 구간에서 투자 경고 투자주의 같은 규정 이벤트가 끼면서 변동성이 커집니다. 3단계 이후에는 실적 발표, 수급 재편, 눌림을 거쳐 추세가 살아난거나 테마가 꺼지며 붕괴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예언이 아니라 확률 게임입니다. 추세가 살아남는 종목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눌림이 왔을 때도 시장이 결국 다시 꺼내드는 재료가 실적으로 연결되는 증거가 나옵니다. 반대로 무너지는 종목은 눌림 이후 반등 시도 때 실적이 생각보다 약하거나 증설이 지연되거나 수요가 꺾이거나 같은 이유로 서사가 약해집니다. 네오티스의 경우 시장이 지켜보는 증거는 명확합니다. 마이크로비트 캐파 확대가 실제 출하 매출로 얼마나 빨리 연결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진이 개선되는지입니다. 7. 앞으로의 시나리오 3가지 상승이 이어질 때와 꺾일 때 이제부터는 냉정하게 시나리오를 나눠보겠습니다. 시나리오 A 구조적 성장 가장 강한 그림 AI 서버 고도화 고다층 PCB 확대 드릴 비트 수요 증가 교체 주기 단축 여기에 네오티스가 국내 핵심 공급사로서 물량을 소화하고 캐파 확대까지 맞물리면 매출 증가, 이익률 상승이 동시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장은 PER이 높아 보여도 내년 이익 기준으로는 싸다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바꿉니다. 시나리오 B 좋은데 변동성 현실적으로 가장 흔한 그림. 방향은 맞는데 주가가 너무 빨리 가서 중간중간 흔들립니다. 투자 경고 같은 규정 이벤트도 반복될 수 있고 단기 수급이 몰리면 하루 이틀 급락도 나옵니다. 이 경우에는 기업이 나빠서가 아니라 주가가 빠르게 올라 생기는 숨고르기일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C 테마 선반영 후 꺾임 조심해야 하는 그림. 수요는 좋다고 했는데 고객사 재고 조정이 오거나 증설이 생각보다 늦거나 경쟁 대체 공급이 예상보다 빨리 등장하거나 수익성 개선이 숫자로 확인되지 않으면 시장 관심은 빠르게 식습니다. 이때 주가는 기업이 망해서가 아니라 기대가 너무 컸던 만큼 현실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크게 흔들립니다. 8.
리스크 진짜 위험 요소만 정리. 네오티스를 볼 때 리스크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고객 집중 산업 사이클. PCB 업황은 사이클이 강합니다. AI가 밀어도 중간에 재고 조정이 오면 단기 실적은 출렁일 수 있습니다. 둘째, 증설의 실행 리스크. 캐파 확대 계획이 있다는 것과 그게 수율품 진락기까지 완벽하게 붙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만 네오티스는 단계적 증설 계획을 언급하고 있어 시장은 이 실행을 계속 체크할 겁니다. 셋째, 규정 리스크 투자 경고 등로 인한 수급 왜곡. 투자 경고 구간에서는 논리보다 수급이 먼저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이때는 좋은 기업인데도 주가가 심하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넷째, 밸류에이션 리스크. 실적 레벨업이 실제로 확인되지 않으면 높은 기대가 붙었던 만큼 되돌림도 강해질 수 있습니다. 기업 지표는 시점에 따라 크게 달라 보일 수 있으니 분기 단위로 이익의 질을 확인해야 합니다. 9호, 결론 네오티스는 AI 테마주가 아니라 공급 부족의 한가운데 있는 초정밀 소모성 공구 기업인가? 여기서 결론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오티스를 AI 테마로만 보면 오르다 꺾이면 그냥 끝나는 종목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마이크로비트를 소모성으로 보고 AI 서버 고도화가 PCB 난이도를 올리고 그 난이도 상승이 드릴 비트 수요와 교체 주기를 자극하며 공급이 쉽게 늘지 않는 구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네오티스의 핵심 체크리스트는 딱 3개입니다. 마이크로비트 캐파 확대가 실제 매출로 얼마나 빠르게 연결되는가, 그 과정에서 이익률이 개선되는가, 손익구조 변동 공시실적에서 확인, 투자 경고 등 규정 구간에서도 결국 시장이 다시 실적으로 돌아와서 평가하는가. 이 3가지가 동시에 확인되면 네오티스는 단기 급등주가 아니라 구조적 수혜주 프레임으로 이동할 여지가 있습니다.